안녕하세요. 프리뷰는 팀장입니다. 4월 1일 NBA 리뷰와 4월 2일 NBA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MLB도 내일 경기 중에서 좋아 보이는 한 경기 한번 스케치 정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일본 야구는 정상적으로 지금 데이터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야구랑 한국 야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그 안에 내부 데이터 중에서 이제 불펜 정보를 좀 디테일화 하려고 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작업 중에 있고, 어차피 오늘 내일 모레 데이터가 들어가 봤자 이렇게 데이터가 유미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4월 11일 날 어차피 프리뷰 제공하면서 동시에 야구 데이터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 놓겠습니다. 안에 이제 불펜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이제 야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게 저희가 데이터를 지금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불펜 투수가 몇 개를 던졌는지, 어느 정도의 이닝을 던졌는지, 그런 부분. 그래서 필승조들이 한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추격조들이 한눈에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불펜의 어떠한 뎁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즌 저희가 이제 프리뷰엔이 방송을 이제 MLB 방송으로 처음 시작을 했죠. MLB 방송으로 처음 시작을 하고, 일단 MLB 시즌 한 다음에 이제 NBA 시즌 한 시즌 마친 다음에 이제 MLB는 이제 두 번째 시즌이 되겠죠. 저희한테는요. 방송을 하는 두 번째 시즌이 되는데, 지난 시즌 저희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선발이겠지만, 선발은 표면적으로 너무나도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오즈메이커들이 어떤 배당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 불펜이에요. 불펜. 타격이야 이거는 감을 잡기가 좀 힘들고, 그나마 이제 불펜의 필승조가 어떤지, 어제 필승조가 몇 명이 등판했는지, 최근 3일 동안 연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아무리 좋은 선발 투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선수의 이닝 소화 능력이 5이닝 또는 6이닝까지다 하면은 결국 7, 8, 9 불펜이 막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막아준다면, 또는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 팀이라고 하더라도 필승조가 어저께 많은 투구를 하였다면, 오늘 경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시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불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공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금 아무래도 이제 개막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좀 저희가 이게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프리뷰에는 항상 그래 왔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매해 NBA도 마찬가지고 MLB도 마찬가지고 KBO, MPB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막하고 한 2주 동안은 프리뷰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조금 이제 조금씩 이제 바꿔가면서 데이터도 한 개막 이후 한 닷새에서 열흘 정도는 조금 딜레이 되었었어요. 계속 조금씩 이제 바꿔가기 때문에 안에 있는 데이터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더 가공시키고 유의미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구 프리뷰는 안 하세요 그러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제 데이터를 좀 보고, 저희들은 항상 이제 데이터에 기반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여태까지 이제 봐왔던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첨가하는 그러한 프리뷰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저희 그 썸네일에도 써 있잖아요. 저희는 데이터 기반이라고요.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 경기 리뷰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울러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어제 좋아요 개수가 상당히 흡족했습니다. 많고 저는 솔직히 시청 수보단 좋아요 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뭐 10명이 시청하던 100명이 시청을 하던 일단 좋아요가 거기에 수준에 맞는 좋아요라면 저는 항상 만족합니다. 예. 어저께는 뭐 주말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청수가 조금 줄었지만 일단 시청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요 수는 충분히 상응되는 수준의 좋아요가 있기 때문에 좋아였기 때문에 오늘 성적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제 방송했던 내용들 뭐 대부분 클리블랜드만 좀 아쉽게 미적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 적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핸디도 그렇고. 자, 불스와 호넷. 불스와 호넷 시카고와 샬롯과의 경기는 일단 뭐 시카고가 이겼는데 뭐 당연히 시카고가 이기는 경기였고 이길만 했던 경기였고 그다음에 시카고가 항상 경기를 잘 풀어갈 때는 수비 중심으로 풀어가고 이렇게 시카고가 약팀이랑 했을 때 수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간다면 시카고 경기는 시카고가 승리할 때는 항상 이제 언더도 같이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디애나 오클라호마 경기는 오클라호마는 쉐이가 돌아올 때까지는 건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게 판명이 됐습니다. 어제 뭐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도 정말 간신히 이겼고 오늘도 오늘 경기는 쉐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쉐이가 폼이 안 좋았어요. 폼이 안 좋았는데 뭐랄까 득점은 많이 했어요. 득점은 많이 했는데 폼은 좀 별로였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오클라호마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3점을 30개 던졌는데 4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3점을 던졌는데 4개밖에 안 들어가고 쉐이 기디 말고 예전에는 제일런 윌리엄스가 좀 해줬었는데 제일런 윌리엄스가 최근 뭐 오늘도 14득점은 했지만 폼은 좀 안 좋은 상황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오클라호마 선수들의 어떤 폼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원래 오클라호마가 이기는 경기들을 보면 쉐이와 기디가 득점도 많이 해주면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개인 득실 마진이 높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쉐이가 39득점 했거든요. 근데 득실 마진이 개인 득실 마진이 플러스 4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 포그셉스키가 간만에 출장을 하면서 10분 뛰었지만 일단 벤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오클라호마의 벤치 구간이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오클라호마가 쉐이가 간만에 나오고 또 지금 상당히 승리가 필요로 한 순간이지만 최근 폼이 안 좋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와 토론토 경기는 필라델피아가 승리했는데 뭐 일단 뭐 오늘 경기 엠비드와 하든 그 다음에 뭐 저 누구야 맥시 그냥 뭐 무난하게 해주었고 제가 봤을 때 오늘 경기는 필라델피아가 막 이렇게 썩 잘했다기보다는 좀 토론토의 경기력이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약함이 생각보다 다시 또 이제 좋았던 폼에서 또 약간 좀 기복이 있어요. 토론토의 시약함은요. 그 다음에 워싱턴과 올랜도 저희 어제 VIP 주력 경기였습니다. 올랜도의 프랜승 예상을 했는데 뭐 이 경기는 제가 어저께 그린 대로 그대로 돌아갔어요. 저희가 어저께 예상한 대로 그대로 돌아갔고 다만 운이 좋았던 게 포르징기스가 오늘 경기 결장을 했죠. 결장을 하면서 올랜도가 뭐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었고 백코트에서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올랜도가 절대 뒤질 리가 없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백코트뿐만 아니라 뭐 이 3, 4, 5번 이 프론트 코트에서도 뭐 벤케로 바그너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주면서 워싱턴의 프론트 코트를 점령할 수 있었다. 즉 페인트 존에서
나름 워싱턴이 훨씬 더 유리하게, 아니 올랜도가 훨씬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리블랜드와 뉴욕 같은 경우, 전 사실 이 경기는 랜들이 빠지기 때문에 클리블랜드가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젤런 브론슨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젤런 브론슨이 최근 좀 안 좋아요 라고 했는데, 내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오늘 48득점 했습니다. 예, 젤런 브론슨이. 그게 컸죠. 예, 젤런 브론슨이 48득점 했고, 클리블랜드의 미첼도 42득점 했어요. 예, 42득점 했는데, 중요한 건, 갈란드와 르버트, 그 다음에, 여기는, 그라임스와 바렛, 그 다음에 퀴클리, 이러한 어떤 백코트에서 뉴욕이 클리블랜드보다는 조금 더 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백코트 싸움에서, 뉴욕이 승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저는 백코트는 백코트지만 이 하르텐슈타인한테 상당히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예. 최근 미첼 로빈슨이 안 좋지만 하르텐슈타인이 상당히 좋은 어떤 백업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프론트 코트에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루클린과 애틀란타 경기, 브루클린은 3점입니다. 3점이 잘 터지면 오늘 나름대로 한 45%의 3점 성공률 보이면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간만에 또 브리지스가 예, 하드캐리 해주면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보스턴 유타는 보스턴이 승리했고, 휴스턴 디트로이트는 휴스턴이 승리했고, 멤피스 클리퍼스 이 경기도 이제 추천 라인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쿠퍼 추천 라인이었었는데, 멤피스가 승리했는데, 제가 이 경기를 클립만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클리퍼스의 레너드가 짧게 뛰었어요. 짧게. 예. 레너드가 18분 정도밖에 안 뛰었거든요. 예, 레너드가 18분 정도밖에 안 뛰었고, 전반적으로 일찍이 가비지 경기가 벌어진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멤피스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란트, 베인, 타이어 존스라면 클리퍼스의 백코트보다는 우세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 그 다음에 웨스트브룩 오늘 턴오버 5개, 꼴랑 4득점, 개인 득실 맞이는 마이너스 10, 안 좋았죠. 많이 안 좋았고, 클리퍼스가 약간 좀 이제 조금 조지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건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미네소타와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거 저희 시뮬레이터 돌렸죠. 서로 우리 모두 같이. 그래서 클리퍼스가 좀 우세하다고 나왔는데, 시뮬레이터 상에는 그대로 레이커스가 상당히 팽팽하게 경기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미네소타가 오히려 앞서는 경기였는데 3쿼터에서 22대2 런이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완전히 경기가 기울어졌던 경기고, 골스가 무난히 이었고, 그 다음에 포틀랜드 세크라멘토 어저께 저희 VIP 주력 추천 라인이었습니다. 예. 이거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아마 이거 1순위였을걸요? 세크라멘토가? 예, 세크라멘토가 1순위였을 거예요. 이거 직전 경기 포틀랜드 세크라멘토, 직전 경기도 세크라멘토가 1순위였고요. 이건 포틀랜드 안 돼요. 예, 안 돼요. 그래서, 무난하게 이겼고. 그 다음에 피닉스 덴버 경기는 오늘 경기 저희가 이제, 라인업을 보고 추천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좀 여러 가지 선수 출장 여부를 보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 기준점이 너무 많이 오르는 바람에 포기했습니다. 피닉스가 승리했습니다. 피닉스가 승리했는데, 사실 지금 덴버가 이제 완전히 힘을 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요키치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머레이도 안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듀란트와 부커, 그 다음에 에이튼, 예, 요키치 없으니까 에이튼 세상이다 싶었거든요. 예. 근데 일단 에이튼이 공격에서 보다는 수비에서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해줬고, 덴버 오늘 3점 6개 들어갔습니다. 예. 피닉스가 이기는데 큰 무리 없었다.
자, 마이애미와 댈러스 경기. 죄송합니다. 마이애미와 댈러스 경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정말 박빙 경기입니다. 정말 박빙 경기. 근데 이제 키포인트가 누구냐면 아데바요예요. 아데바요. 오늘 아데바요가 GTD거든요. 아데바요가 오늘 경기에 출장을 한다면 저는 마이애미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아데바요가 출장하지 않는다면 댈러스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금 백코트만 놓고 본다면 루카 돈치치와 어빙이 있는 댈러스가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마이애미의 백코트는 빈센트와 히로거든요. 뭐 거기다 올라디포. 그 다음에 라우리가 벤치 구간에서 나오는데 라우리는 지금 GTD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돈치치, 어빙, 하더웨이가 있는 댈러스가 훨씬 더 백코트는 좋아 보입니다. 문제는 아데바요가 프론트 코트의 빅맨으로 출장을 한다면 댈러스가 아데바요를 제어할 수 있는 유닛이 없어요. 포엘이 지금 아데바요를 제어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일단 공이 프론트 코트에 들어갔다가 백코트로 나오는 그 과정에서 어떤 공간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 공간이면 돈치치나 어빙이 충분히 본인들이 원하는 플레이를 하는데 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아데바요가 빠진다. 아데바요가 빠지게 되면 결국은 이게 백코트와 백코트의 싸움이 되거든요. 이 백코트와 백코트의 싸움이 돼버리면은 마이애미가 현재의 어떤 백코트 경쟁력을 가지고는 승리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뭐 빈센트, 히로, 올라디포, 그 다음에 벤치에는 뭐 스트루스와 그다음에 뭐 덩컨 로빈슨 뭐 이런 애들이 뭐 있는데 덩컨 로빈슨은 뭐 슈터죠. 예, 스트루스도 뭐 슈터고 볼핸들러라고 하기는 좀 힘들지만 물론 댈러스도 안 좋아요. 예, 댈러스도 저기 뭐 벤치 구간이 안 좋은데 일단 뭐 어빙과 돈치치, 하더웨이 이 세 명이서 주전 구간에서만 점수 차를 좀 벌려 놓는다면 오늘 댈러스가 아데바요가 안 나온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 이 경기가 최근 어떤 3점 슛감은 마이애미보다 댈러스가 더 좋고요. 이제 이 페인트 존에서의 어떤 최근 페인트 존 득점은 의외로 이 댈러스가 더 좋은데 이게 이제 빅맨들에 의한 페인트 존 득점이 아니라 어빙이나 돈치치의 어떤 미들라인 그 다음에 뭐 레이업 이런 것들이 많아서 댈러스가 더 좋게 나오기는 하지만 일단 하여튼 오늘 아데바요가 상당히 중요하다. 예, 아데바요가 상당히 중요하다. 아데바요가 출장을 하면 저는 마이애미의 승리를 예상을 하고요. 아데바요가 결장을 한다. 그러면 댈러스의 승리 예상을 합니다. 저득점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와 클리퍼스와의 경기인데 지금 뭐 뉴올리언스 클리퍼스 지금 뭐 뉴올은 뭐 자이언 못 나오고 알바라도 못 나오고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고든이 GTD고 모리스가 GTD예요. 이게 좀 변수인데 모리스가 GTD인데 모리스가 나온다? 그럼 아마 하는 일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제가 모리스 너무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고든은 오늘 나와야 되는데 고든이 오늘 GTD라면 이게 클리퍼스가 오늘 경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웨스트브룩 고든이 볼핸들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너드 카와이 레너드와 그 다음에 바툼이 스코어러 역할을 하고 프론트 코트에서 주바치가 버티고 있는데 바툼이 오늘 경기죠. 오늘 이 클리퍼스 경기는 이제 백투백 경기입니다. 바툼이 직전 멤피스와의 첫 번째 경기에서는 상당히 잘해줬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뭐 완전히 죽 썼어요. 한 점 무득점에 그쳤고 웨스트브룩도 마찬가지로 4득점에 그쳤고 반면에 지금 뉴올리언스는 이 골스와의 경기에서 약간 좀 주춤했지만 다시 좋은 수비력을 바탕으로 지금 뭐 맥컬럼도 좋은 폼 다시 끌어올렸고 지금 뉴올리언스는 잉그램이 가장 좋은 폼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발렌슈나스, 하버존스, 뭐
괜찮습니다. 뉴올리언스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뉴올리언스, 미네소타는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나즈리드가 직전 경기에서 직전이죠. 예, 그 손가락인지 뭐 어딘지가 다쳐가지고 결장하면서 이제 프론트 코트의 뎁스가 조금 헐거워졌는데 일단 뭐 그건 걔네고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이제 자이언만 돌아오면은 프롭 때 상당히 무서운 팀이 될 것 같습니다. 맥컬럼이 약간 좀 기복이 있다라는 거 말고 잉그램이 지금 상당히 꾸준하게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발렌슈나스와 만약에 자이언이 돌아온다면 프롭에서 분명히 일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지금 레너드가 중심을 잡고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뭐 개인사도 겹쳐 있고 오늘 경기 조금 뭐 10몇 분밖에 뛰지도 않고 그렇다고 웨스트브룩이 뭐 지금 뭐 경기 턴오버 하는데 턴오버가 너무 많고 득점도 못 하고 있고 외곽에서 바툼 뭐 이런 선수들이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바툼은 오늘 무득점이고 거기다 고드는 거기다 GTD고 이거 뉴올리언스가 무난히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5경기 뉴올리언스의 실점 100점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클리퍼스가 올 시즌 수비가 좋았는데 지금 오버럴 112, 레스트 5 117, 5점이나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비에서 조금 헐거워지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이 주전 구간에서 마이너스 20이나 돼요. 클리퍼스의 지금 득실 마진이. 다행히 벤치 구간에선 22. 오히려 뉴올리언스가 벤치 구간에서 마이너스 16. 맞아요. 벤치 구간은 클리퍼스가 앞서 있습니다. 클리퍼스의 벤치가 뭐 하일랜드도 있고 플럼리도 있고 상당히 뭐 괜찮은 뎁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최근 이제 포엘이 또 이제 경기에 출장하기 시작하면서 벤치에서 지금 뛰고 있고 벤치 구간만큼은 클리퍼스가 뉴올리언스를 앞서고 있는데 주전 구간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주전 구간에서 점수 아무리 벌려놓으면은 벤치들은 뛰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요. 벤치들은 뛰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주전 구간 팀이 유리한 팀이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두 팀의 3점은 비슷하게 좋은 상황. 그 다음에 이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도 뉴올리언스가 53점. 그 다음에 클리퍼스는 43점. 근데 실점은 뉴올리언스가 46점, 클리퍼스가 실점은 56점. 훨씬 많죠. 이런 거 보고 또 3점 허용률이 뉴올리언스는 31%, 클리퍼스는 39% 높죠. 뉴올리언스를 안 볼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뉴올리언스의 마인승, 마인승.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다득점까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MLB 한 경기, 뭐 제가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아직 이제 업데이트는 안 됐는데, 선발들이 업데이트는 안 됐어요. 11일 되면은, 이제, 제가 이거를 11일이 되면은, 이제, 그때는 데이터가, 그러니까 11일이 되면은, 5선발이 두 번째 등판하는, 날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가 쌓이고 어떤 스탯이 유의미한 스탯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한번 쭉 훑어봤어요. 쭉 훑어봤는데,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가 저는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양키스 경기예요. 일단은 샌프란시스코가 오늘 누가 나오냐면요. 알렉스 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뉴욕은 클라크 슈미트이 나오는데 일단 얘네들 지금 두 번째 경기거든요. 두 번째 시리즈거든요. 오늘은 이제 하루 쉬고 그 전날 뉴욕이 5대0인가로 이겼을 거예요. 5대0인가로 이겼는데 자, 이게 솔직히 샌프란시스코의 알렉스 콥이나 뉴욕 양키스의 뭐 클라크 슈미트나 비슷비슷해요. 누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누가 더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하기 힘든데 왜 뉴욕 양키스가 좋으냐? 그래서 이 뉴욕 양키스의 배당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배당이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예,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거 얼마나 나나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확인했을 때는 해외 배당으로 제가 확인을 해서 양키스가 1.6이고 샘프가 1.97이네요. 예. 맞아요. 아까 해외 배당 때 1.7 뭐 정도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왜 뉴욕 양키스를 가지고 왔느냐? 첫 번째, 지금 현재 타격감이 샌프란시스코보다는 뉴욕이 조금 더 좋은 듯 합니다. 예. 직전 경기 샌프란시스코의 경기를 제가 클립을 봤는데, 오늘 프리뷰를 하기 위해서 클립을 봤는데 뭐 아직 폼이 전혀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뉴욕도 뭐 이렇게 폼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뉴욕도 빠따 답답하면 정말 답답한 팀입니다. 예. 그런데 일단 장타율이 샌프란시스코보다는 뉴욕 양키스가 좋고, 첫 번째입니다. 선발은 뭐 두 팀의 선발은 다 또이또이예요. 예. 그리고 이 경기가 선발로 경기가 갈리는 경기는 아닙니다. 또이또이예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알렉스 콥 같은 경우는 역대 시즌을 보면은 항상 슬로우 스타터였습니다. 항상 4월에 부진했고 5월 이후 넘어가야지만 이제 본인이 폼이 올라와서 나름 괜찮은 공을 던지고, 그 다음에 양키스의 슈밋 같은 경우도 뭐 95마일 던지고, 샌프란시스코의 알렉스 콥도 94마일 던지고, 뭐 그렇게 강속구를 던지는 그런 유형들의 어떤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두 팀의 타자들도 뭐 그렇게 공략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가 봤을 땐 이 두 명의 투수 다 길어야 5회에서 6회 봅니다. 예, 5회에서 6회. 그럼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과연 샌프란시스코가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 예, 지금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 필승조로 뭐 로저스나 브레이비아 뭐 이런 선수들이, 뭐 알렉산더 뭐 이런 선수들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클로저는 도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양키스의 그 뎁스와 비교해 봤을 때, 양키스와 그 불펜의 뎁스를 비교해 보았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예.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불펜 차이예요. 불펜 차이. 예. 현재 양키스 같은 경우는 지금 불펜에 부상 자원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킹이라는 정말로 확실한 어떤 미들맨이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전 경기에서 등판했던 로지아가, 그 다음에 지난 시즌 약간 좀 막판에 불안했던 홈즈, 뭐 이런 식으로 불펜을 운영을 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불펜에서는 최소한 한 수 위입니다. 양키스가 최소한 한 수 위예요. 예. 그래서 오늘 경기는 제가 봤을 땐 장타력이 좋은 양키, 그 다음에 불펜이 좋은 양키가 보다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양키 같은 경우는 오늘 나오는 슈미트가 정확히 따지면은 5선발이에요. 5선발. 지금 양키는 콜, 그 다음에 카를로스 로돈, 그 다음에 크롤테스, 그 다음에 세베리뇨, 그 다음에 슈밋, 이렇게거든요. 이렇게 5선발이 오늘 슈밋이 나오는데, 5선발이기 때문에 배당이 좋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알렉스 콥 같은 경우는 2선발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2선발 맡아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오즈메이커들은 배당 매기기가 뭐 수월하겠죠. 그래도 양키스니까 뭐 조금 정배 주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알렉스 콥이 언제적 알렉스 콥입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콥이 오늘 조금은 털릴 것 같습니다. 예, 조금 털리고, 그리고 콥이 낮 경기도 약해요. 예. 이런 거를 다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이 드려야 되는데 좀 답답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조금만 한 2주만 기다려 주세요. 11일 이후부터는 11일 이후부터는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할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양키스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역배 경기로 볼만한 게 저는 마이애미 경기, 마이애미 경기가 역배 괜찮아 보이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MLB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그냥 맛배기로만 한 열 하루 동안은 열 하루 동안은 맛배기로만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도 한 열 하루 동안 한번 이걸 좀 감을 좀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지난 시즌과 올해 시즌은 또 틀려요. 확실히 틀려요. 확실히 틀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키스의 킹 같은 경우는 정말로 괜찮은 불펜이거든요. 킹 나오면 야 정말, 그러니까 양키스가 이기고 있는데 킹이 나왔다 그러면 좀 마음이 안정이 되는 투수예요. 그런 투수. 그런 투수인데 뭐 올 시즌 초반에 얼마나 던질지는 아직은 모르겠고, 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투수고, 그런데 뭐 또 올 시즌은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 열흘에서 2주 정도는 한번 관망하는 자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독이란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오늘 성적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은데, 내일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더 좋은 성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이 네이버에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이 프리뷰엔,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하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이 투데이에 있는 이 프리뷰엔 분석 이야기 모두 다 클릭하시면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다 무료고요. 다 무료고, 그다음에 뭐 최근 뭐 NBA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마침 뭐 틀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3일간 뭐 VIP나 뭐 쿠퍼 추천 라인이나 틀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NBA가 폼이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모르겠어요. 아직 VIP가 안 나왔는데, 축구도 지금 감 좋고요. 축구도 감 좋고, 그러니까 멤버십 가입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VIP, 쿠퍼, 그 다음에 골드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도 NBA 방송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내일도 NBA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프리뷰 N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